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삼각형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은 이제 알다시피 세 내각의 크기합은 180도이거든요. 그 요놈 더하기 요놈 A 각도, B 각도, C 각도 더하면은 180도가 되신다. 예, 그래가지고요. 할 수가 있고 뭐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요 다 더하면 A라는 각도, B라는 각도, B라는 각도, C라는 각도를 다 더하면 360도가 된다. 이 두 개 부분은 그냥 암기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뭐 사각형이 이제 360도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삼각형을 잘라가지고 요놈이 180도고 요놈도 180도였기 때문에 다 더하면 이제 360도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80도, 55도이니까 요 하나의 각은 180도에서 빼기 80 더하기 55도를 해가지고 빼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죠? 135도를 180도에서 빼자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45도가 답이 되도록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17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각의 합이 360도인 걸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이 지금 이미 뭐니까 다 더해보면 210 더하기 85도네요. 그러면은 295도가 나오고 그럼 360에서 295도를 빼보면요 5에다가 10, 10에다가 5 빼면 5, 2, 10, 4, 5, 9, 뭐 95도가 나오겠네. 그래서 D의 크기는 95도인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8번도 한번 볼 텐데 얘는 뭘까요? 보시면은 이제 76도, XX 이렇게 두 개 있기 때문에 다 더해서 얘도 180도를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x 더하기 76도가 얼마다? 180도인 걸 이용을 하자. 그러면은 2x가 180 빼기 76이기 때문에 104도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52도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모두 뭡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 혹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인 걸 이용을 해가지고 샬라샬라 푸시면 된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삼각형을 분류를 하실 텐데 그 정의가 이제 크게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각은 이제 이 세 개의 각이 모두 뭡니까? 예각이 된다 이거고요. 예각은 아까 뭐라 했죠? 90도보다 작은 각이라고 했고요. 모두 다. 그 다음에 직각이란 것은 이렇게 직각이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직각삼각형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이 하나의 각이 90도보다 큰 120도 뭐 그런 얘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90도를 기준으로 작으면 모두가 작으면 예각삼각형, 그 다음에 90도가 되는 게 하나 있으면 직각삼각형, 뭐 크면은 둔각삼각형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이죠. 이렇게 AB랑 AC 길이가 같으면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요 각도가 같아진다는 성질이 있다 이거죠. 각도 B랑 각도 C랑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A에서 요 BC에 이렇게 수직, 직각을 그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반반이 되거든요.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같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이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고 두 개의 각도가 이제 같은 얘들이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직을 내리면은 절반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은 뭡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정삼각형은 보다시피 요 하나의 변, 요 하나의 변, 요 하나의 변이 같은 삼각형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도가 다 같기 때문에 요 A라는 각도, 요 B라는 각도, 요 C라는 각도가 다 같겠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80도를 세 개로 자르면 60도가 하나당 되기 때문에 정삼각형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각이 다 60도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요. 그래서 19번 오른쪽 그림 같은 삼각형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BC가 직각이냐고 물어봤는데 이 각도 읽는 방법은 이 가운데를 읽는 거죠. 각 ABC 보시면은 45도죠. 45도는 직각 아니고요. C의 크기는 110도냐? 여기가 110도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 이용을 해서 뭐 35 더하기 45도가 나머지 각이잖아요. 얘 두 개 더하면 8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각은 100도가 돼야겠죠. 틀렸고요. ABC는 둔각이냐? 그쵸? 이렇게 C 하나가 이미 둔각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둔각삼각형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삼각형에서 지금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을 했지만 멈춰서 한번 20번 더 풀어보시고요.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어가지고 한다 이거죠. 요 하나가 이제 60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90도, 30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그럼 뭐야 끝났네요. 지금 너무 잠깐만 반사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으면은 아까 2등분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20도가 60도 이렇게 60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뭡니까? 얘가 90도이기 때문에 90도 그 다음에 저쪽이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뭡니까? 다 더해서 180도이어야 하기 때문에 180에서 90 더하기 60을 뺀 30도가 요 남은 각이라고 쓸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각 B는 30도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뭐라 했으면 정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60도라고 쓸 수가 있겠더라. 예, 정삼각형이면 무조건 60도요. 자, 녹화가 잘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작도에 대해서 말을 해볼 텐데 여기 자 삼각형 우리 ABC를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런 세모라는 기호를 쓰거든요. 삼각형 ABC. 그리고 보통 읽을 때 이렇게 반시계로 읽어요. A에서 B로 향해서 C로 가는 이렇게 ABC로 읽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 A를 보통은 이게 각 A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각 A를 마주보고 있는 변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각 A의 대변.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고2 뭡니까? 수원할 때 많이들 활용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뭐 삼각형의 이제 작도 조건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요 친구들은 그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직에 대해서도 이어서 봐보죠. 자, 보시면 이렇게 AB가 있고요. AB를 이렇게 어떠한 L이라는 직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각으로 내리꽂는 요 일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수직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AB랑 L이 수직이다 라는 말은 서로 직각관계를 이룬다, 90도를 이룬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용어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직선 L이란 친구는 요 A와 B를 어떻게 해요? 직각으로 가르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 표시는 두 개 길이가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직선 L은 AB에 수직으로 자르면서 2등분한다 해서 수직 2등분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선 L은 AB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점 P에서 직선 L의 수선의 발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것을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은 P라는 점에서 직선 L이 있다면 거기에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내리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만나는 점을 H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표시를 직선 L과 PH라는 선분이 서로 수직이다를 이렇게 O자처럼 수직이다로 쓰기도 한다 이거죠. 예. 일단 넘어가고요. 보시면 사다리꼴 같은 게 있는데 AD랑 DC가 얘가 수직하냐라고 묻는 거네요. AD랑 DC가 수직을 하냐? 그쵸? 여기 직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수직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DC는 BC의 수선이다. DC가 요놈이잖아요. DC가 BC의 수선. 수선이란 것은 서로 수직인 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DC가 DC를
DC는 BC를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에 수선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DC와 AD는 직교하냐? 직교한다는 말도 사실 수직한다는 말로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DC와 AD도 서로 이렇게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직교한다는 얘기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가 3이냐? A와 B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 여기가 3이냐고 묻고 있는데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사실 구에도 보면은 뒤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직 안 하긴 했지만 이렇게 그었을 때 얘 직각으로 그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똑같이 4, 4이기 때문에 여기도 4라고 쓸 수가 있고, 6에서 4를 빼면 얘가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밑변의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 DC라는 높이가 3이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AB는 어떻게 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AB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4 더하기 9 해가지고 13이라고 쓸 수가 있어서 AB의 제곱이 13이기 때문에 AB는 루트 13이라고 구할 수 있긴 합니다요.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고, 점 C에서 AD에 내린 수선의 발, 저희가 수직이었기 때문에 수선의 발은 점 D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하적인 얘기를 해보고요. 수직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직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평행이 있겠죠. 우리가 많이 했던 이제 평행세계라는 의미도 여기 평행에서 따오시는 건데, 보면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하다는 소리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두 개의 직선이 나란히 가가지고 만나지 않는다를 우리가 평행하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두 직선 L과 M이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 LM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여기 세워가지고 L이 M과 평행하다 이런 기호를 많이 쓰죠. 그래서 평행하면 어떤 성질이 있냐 보시면은 L과 M이 이렇게 평행하다고 했을 때 A라는 각도랑 어떻게 돼요? 동의각이 위치한 B라는 각도가 정확히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B랑 C도 같기 때문에 엇각 길이도 동일하다. A랑 C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랑 B가 동의각으로 같고 A랑 C도 엇각으로 같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L과 M이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을 때 X를 구하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 요 L과 평행하도록 이렇게 긋습니다. 그럼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35도랑 여기 있는 엇각이 사실 평행하니까 서로 같거든요. 35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아래 여기가 45도잖아요. 그래서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얘 평행해서 그것의 엇각인 여기도 45도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 x라는 각도는 35랑 45를 더하기 때문에 82 정답이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평행하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엇각이랑 동의각이 다 같기 때문에 이런 성질들을 써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요. 자, 넘어갑니다. 이것도 동일한 문제죠. L과 M이 이런 식으로 평행할 때 A와 B의 크기를 구하여라. 우선 보시면은 이제 요 A는 뭡니까? 120도랑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A는 120도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각도는 뭡니까? 180도에서 120도를 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B는 180도에서 120도를 뺀 60도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거 성질 쓰면 되겠고요. 26번도 듣기 전에 한번 먼저 멈췄다가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래서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L과 M이 평행할 때 A, B, C의 각을 구하여라. 그래서 평행하면은 엇각이랑 동의각이 다 같다는 거 쓰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45도랑 여기 C가 정확히 엇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L과 M에 대해서 여기 각이 이렇게 엇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C도 45도라고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기 있는 A도요. 위치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A도 50도로 엇각이다 쓸 수가 있겠고. 그럼 A가 50도인 거 알았으면은 여기 있는 B는 뭐예요? 여기 하나가 180도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50을 뺀 B는 30도, 아니 130도라고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를 응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혼자서 27번 정도나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평행하면은 이제 억각이랑 동의각이 다 같다 했고, 뭐 여기는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긴 한데 똑같아요. L과 M이 평행하고 얘랑 얘가 평행하고 P랑 Q가 평행하기 위한 P랑 Q가 평행하기 위한 A, B의 각도를 구하여라. 그래서 여기 A라는 각도는 뭡니까? 55도로 동일하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평행했기 때문에 동의각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서 A는 55도라고 쓸 수가 있겠고, 다음 B라는 거의 크기도 사실은 여기 L과 M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다 해가지고 B도 55도로 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L과 M이 평행하기 위한 X의 각도요. 얘랑 얘가 평행한데요. 그럼 얘도 뭔가 써야겠죠. 근데 보시면 얘가 130도면 뭡니까? 여기도 130도라고 알 수가 있죠. 동의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제 X라는 각도는 전체가 180도여서 180에서 130을 빼면 X는 50도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면 되겠고, 이 정도로만 이제 평행성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다각형이라는 건데, 얘는 뭐 그냥 정의가 뭔지만 보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다각형이란 것은 뭐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라고 어렵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각이 5개 있죠. 뭐 삐뚤빠뚤 생기긴 했는데 얘를 그래서 오각형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오각형. 근데 이제 정다각형이라는 소리는 이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의미를 하는데, 뭐 이제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의미를 하죠. 다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도 다 90도를 이렇게 같은 친구를 정사각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뭐 정오각형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친구들을 정오각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래 뭐 예시도 있네요. 둘레의 길이가 24cm인 정육각형. 얘는 이제 정육각형이 초등학교 때 많이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게 다 x다 이거죠. 둘레라는 것은 이제 그 겉에 있는 변들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x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기 때문에 6x가 24다 해서 한 변의 길이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다각형, 뭐 정사각형 이런 거는 다 각도가 똑같고 변의 길이가 동일한 그런 친구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34번 같은 경우도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팔각형의 둘레는 3이 몇 개 있겠어요? 8개가 있을 테니까 뭐 3 곱하기 8 해가지고 24라고 쓸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은 뭐 딱히 안 해도 되고, 요거 외곽 같은 경우 좀 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내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각도 안에 있는 요 각을 의미를 하고요. 내각. 외곽이란 것은 그 바깥 각을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180도를 그었을 때 바깥에 있는 각, 여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 이미 쓰긴 했는데 내각이랑 외곽의 합은 18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요 일직선이 18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뭐 C의 외곽의 크기, 외곽이란 것은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요 바깥 사이드를 의미를 하는데, 저 뭡니까?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80에서 105를 뺀 75도가 외곽의 크기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의 외곽의 크기도 어떻게 구해요? 요 A의 일단 내각을 알아야겠죠. 내각을 알려면 180에서 얘 2개 더한 걸 빼야 되는데 2개 더하면은 몇 도냐면 130도예요. 그러면 여기는 50도라고 쓸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내각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내각은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뭡니까? 130도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A의 외곽의 크기가 130도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 삼각형에서 요 A의 외곽의 크기는 그 나머지 내각 2개의 합이랑 같습니다. 요 2개 더하면 나머지 외곽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40번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하긴 했지만 삼각형에서 요 네가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 180도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A랑 B를 더한 게 이 바깥각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외곽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요 X도는 58이랑 72를 더한 몇 도? 130도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했을 때 42번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보시면은 얘가 이제 72, 66이기 때문에 요 놈의 X는 뭡니까? 180에서 저 두 개 더한 거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 두 개 더하면은 뭡니까? 138도이기 때문에 180에서 138을 빼면은 42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도 어떻게 구합니까? 요 내각이랑 요 내각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105도라고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멈추고 43번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43번. 예. 그 다음에 설명을 바로 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이제 세 내각의 크기가 2대 3대 4인 삼각형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세 내각의 크기가 비율이거든요. 저렇게 따지면 여기가 이렇게 세 개가 있겠는데 다 더해서 2대 3대 4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 비율은 어떻게 표시해요? 2대 3대 4면은 2K 대 2K, 3K, 4K라고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의 각을 2K, 요 하나의 각을 3K, 요 하나의 각을 4K라고 쓰면은 이게 뭡니까? 다 더해서 180도가 된다 이거죠. 2K 더하기 3K 더하기 4K가 180도. 그래서 얘들 다 더하면은 9K가 180도이기 때문에 K는 20도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K가 20도니까 가장 작은 것은 40도라고 쓸 수가 있겠죠. 왜? 2K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래서 40도가 가장 작은 각이라고 쓸 수가 있겠더라. 그렇고요. 그다음에 멈추고 44번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ABC에서 BAD가 어디죠? 요 놈이랑 DAC, 요 놈이 이제 같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ADB를 구하여라.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잖아요. 그래서 이미 30도랑 68도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98도입니다. 그러면은 180도에서 98도를 빼버리면은 102도라고 쓸 수, 82도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뭐예요? 여기 전체가 사실은 82도란 소린데 보다시피 점 하나는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가 41도, 여기 하나가 41도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 ADB는 뭡니까? 여기 41이랑 30도를 더해가지고 180도에서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30이랑 41 더하면 71도이고, 그래서 180에서 71을 빼버리면은 몇 도니까 109도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9가 되겠고요. 이렇게 크게 보고 작게 보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 뭐 쉬운 거 같은데요? 아니면 뭐 할만한데요? 이거 왜 하죠? 라고 할 수도 있으려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도형 보는 게 이제 고의 과정에서 사인 코사인 법칙으로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도형을 섬세하게 지금이라도 관찰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내각의 크기는 필요 없고요. 외곽 크기도 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합동 정도 있는데 여기 합동이나 닮음은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요.